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 보시기 앞서서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계신 분들은 또 댓글로 많은 좋은 의견 올려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잘 반영해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뜨거운 뉴스가 제일 어쨌든 간에 이재명, 그 다음에 정진상 이런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진상 재판이 이제 오늘 또 열렸어요. 여기에서는 정진상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검찰의 신문 조서, 그 다음에 증거물, 그리고 유동규 발언의 진위, 이런 문제를 두고요,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바탕 싸웠어요. 그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또 수상한 것이 김만배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김만배 재판이 시작되는데 보석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 김만배가 이 법률 자문료, 일종의 이제 뭐 고문료, 자문료, 뭐 변호사비, 다 비슷비슷한 돈들인데 결국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험 들은 돈이 아니냐, 이게 그냥 순수한 법률 자문료 즉 변호사비냐, 아닐 것이다, 보험료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요, 이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변호비가 무려 말이죠, 화천대유에서만 나간 변호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얼마나 되느냐? 36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관 자문료. 자, 이게 그러니까요, 뭐 단군 이래 최대의 이 배당을 받았으니 돈 김만배 입장에서 36원이 우리 같은 사람들 한 3만 원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돈을 그냥 펄펄 날리고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요, 전관자가 붙은 이 변호사들의 얼마나 또 이 뭐 폭리, 뭐 용어가 좀 시원찮은데 폭리가 아니라 엄청난 이 수임료를 받아 챙겼는지, 보험료를 받아 챙겼는지, 그 불법성과 비도덕성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조응천, 쓴소리를 아주 잘 하는 분이죠. 조응천 의원이 오늘 어제 이제 하영재 사건과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하영재 국회에서 체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보니까 뭐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석방해버렸어요. 구속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께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이거 봐라, 이재명이 좀 똑바로 좀 배워봐라 했는데 저하고 똑같은 주장이 오늘 도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이 주요 이 매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뭐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그 하영재가 영장이 기각됐다 하자마자 제가 바로 속보로 전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논리를 이재명 귀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재명은 달라가지고 이재명이는 그래도 구속될 수 있어요. 구속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열받게 했어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괘씸죄만으로도, 왜냐하면 국민정서법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논리, 하영재 논리는 이재명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국민정서법을 위반했으니까. 국민정서법이 육법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응천 의원이 오늘 언론에 나와서, 오늘은 말이죠, BBS의 전영신의 아침 전원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하영재 영장 기각한 걸 갖고 이재명이도 떳떳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임했으면은 기각받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국민이 이 민주당에 좋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보다는 없는 민주당이 100배 더 낫다. 이런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해찬이도 제대로 일격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응천 의원의 이러한 이 발언 내용을, 왜 조응천 의원 발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논리의 이 구조하고 똑같아요. 자세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왔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응천 의원도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검찰 구속영장을 보면 듬성듬성 구멍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좀 이 신뢰성이 없다. 이 구속영장을 때리는 만큼 신뢰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각될 소리도 충분하다. 이게 조응천과 이상민, 이런 이 법률 전문가들 민주당 내,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김남국, 김용민, 최강우 이런 사람도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들은 조홍천 의원하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홍천 의원 주장이 그래요.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을 보면 완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된 것이 훨씬 많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와 같은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건 내가 들은 얘기야 하면서 전문 증거다. 예, 전문 증거, 들은 증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례에 의하면 전문 증거 들어서 검찰에서 진술한 거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이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법도 뭐 일자무식한데 많이 저도 배웠어요. 전문 증거. 그래서 이건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나 김용이나 이런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증거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은 거 아니냐? 숭숭 구멍이 많다 이거죠. 증거 자체도. 그리고 이재명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재명이가 있는 민주당하고 없는 민주당은 여당 쪽에서도 굉장히 다를 것이다. 현 체제가 계속하면 그나마 어떻게든 간에 방탄하면서 공격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이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여당 지지율 방어도 더 힘들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라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해찬이도 일격을 하고 있어요. 이해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해찬이가 지금 이재명이가 당금질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명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해찬이는요. 명검이라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대한민국의 명검이 그렇게 없어요. 죄인이 단군일의 최대의 악질범, 최대의 거짓말쟁이가 명검이 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이해찬이 치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조홍천 의원이 자꾸 당금질 명검 이렇게 옹호했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당금질을 당하고 있냐.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계속 당금질을 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 당금질 그 명검론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재명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당금질 같이 당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혼자 당금질 당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홍천 의원이 아주 그 전략적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도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니까 이해찬이 대표했죠. 이해찬 지분 상당하죠. 또 이재명이 너무나 때리면 또 안 되잖아요. 살짝 이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동의한다. 저는 이해찬이가 말한 거 시작서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해찬이가 그랬잖아요. 우선 당금질 당하고 있다. 이거 당금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의 대가를 법원에서 받으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당금질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백 번 300번씩이나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다? 검찰에서 왜 나오는 게 없어요? 300번 털은 것만큼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해찬이가 이번에 이 원중과 어디에서 특강할 때 한 얘기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하영재 체포 동의안 통과됐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법원에서 왜 그랬냐면 이거 우선요. 이 피의자인 이 하영재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증거들을 다 수집했고 그리고 또 도주 인멸의 우려도 없다. 요래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이 기각이 된 것도 그대로 이재명한테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무 겁먹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조홍천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재명이 이제는 떠나라. 당 대표직을 떠나라. 다시 한번 제가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해찬이 원주 그날 특강 발언은 더 이상 제가 안 찾아도 별도로 보도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은데 방송 말미에 말이죠. 참고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검찰은 무능해서 조작 수사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명검이 될 것이다. 요 내용이요. 이 핵심으로 이해찬 발언의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00번 수사했는데도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 그리고 수백 번 담금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김기현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판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요, 이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배상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때는 별도의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거, 윤 대통령이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요점을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이렇게 경직될 수가 없고, 이러면은 전쟁이 언제 될지 모른다. 예. 그래서 전쟁 위기로는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는 거.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도 잘못되고, 대일 정책도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조작된 여론을 지금 펴고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이해찬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절대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이해찬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내년 총선 때문에 내로라는 말, 이거 안 맞는 얘기야.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찬의 현 시국과 관련된 의견을 보면은, 야, 이 양반 정말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정세를 왜곡해서 보는 것보다도 더 훨씬 심각하게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게 이해찬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영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정의당에서도 그리고 조정훈 시대전환도 마찬가지 논리로 당당하게 가서 받아라. 그리고 야당 안에서 유인태 권노갑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명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명계 대표가 조홍천 의원이나 마찬가지라 그런 의견. 이렇게 해서요. 하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날 재석 287명에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날 재석 297,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명으로 부결이 됐어요. 근데 기권과 무효표를 합치면은요, 이거 찬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하의원의 기각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이가 더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거는 말이죠. 지금 이 뉴시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단독 대면보고를 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도 날짜가 2016 보고 날짜가 지금 검찰 측 이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발 보도에 따르면은 2016년도 6월 16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는데 이 뭐 때문에 나섰느냐? 2016년도 6월 16일 날은 이재명이가 사무실에 있지 않고 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그런데 어떻게 대면보고를 했느냐? 그래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이죠.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은 단식 농성 2016년 6월 16일은 10일차인데 법륜스님하고 민주당 의원들, 서울시 구청장들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일차인 6월 17일 그 다음에는 김종인이가 와서 단식을 중단해달라 해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니 뭐 단식할 때 가서 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단식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다른 어떤 또 이 증거로 반박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김만배 관련 얘기를 좀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김만배가 말이죠. 오늘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 3월 31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만배는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배임 혐의로 2021년도 11월에 구속됐다가 1년 만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됐고, 그러다가 지난 2월 달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 8일 날 이 추가 재판에 넘겨져서 내일 재판이 열려요.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지금 이제 보석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석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보석하면 또 극단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김봉현이
김봉현이 검찰에서 대번이나 걸쳐서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검찰이 법원에서 계속 기각했잖아요. 그리고 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보석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이 김만배,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그런 사례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만배가 보석 신청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보석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정경심이도 보석 신청했습니다. 다시 또 이 건강이 악화됐다. 그래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보석 신청을 했느냐?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요. 정경심이가 지금 보석 신청했고요. 김용희가 또 보석을 신청했어요. 김용희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 또 누구냐? 어제는요, 서훈이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자, 서훈 풀려났죠. 보석 신청한 게 김만배, 김용, 정경심. 이 좌파 인물들이 일제히 보석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죠?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사전에 이것도 무슨 재판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의혹해 볼 만하죠. 왜냐면 자기네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나올 때 재판 거래를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구속까지 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명수도 이거 재판 거래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 기자 여러분들께서 관련 내용을 좀 아주 면밀하게 특별히 취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V조선 보도에 의하면요. 김만배가 말이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잖아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려 법률 자문료로 3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36억 원 누구한테 지급했느냐?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한 50억 클럽하고, 근데 50억 클럽 중에서는 3명이 제일 눈에 띈대요. 3명 뻔하죠.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이겠죠. 그 다음에는요. 또 전관도 여러 명 있는데 그 전관 중에는 고검장, 그리고 국정원 차장을 지낸 고위직 전관도 있대요. 국정원 차장을 지낸 법률가. 여러분들 아무개 차장이라고 있어요. 검사 출신. 그런 사람이 전관으로 이 김만배 보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보험사.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려 이 내역에 말이죠. 법무법인하고 법조인이 34곳, 지급액이 36억, 매월 33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됐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이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별도로 2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그리고 요 사건, 대장동,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혼자 받은 고문료 2억 5천만 원 말고서도요. 여러 가지 지금 200억 원을 받기로 한 지금 혐의로 검찰 수사가 되고 있는데, 법무법인, 박영수 특검 개인은 2억 5천, 강남 법무법인은 무려 1억 6천만 원을 고문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문료 자문료는요. 김만배가 친분에 따라서 자문 계약을 맺고 액수도 정해졌다. 그리고 검찰에서는요. 아니 왜 박영수 법무법인 관련 자료는 없냐. 그러니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실제 자문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문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관련 법무법인의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자문료가 일종의 보험료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진상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정진상 이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딱 붙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진상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검찰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리고 또 이 증거 제출 문제를 갖고서도 신경전을 벌였어요. 증거 제출. 왜냐하면 CCTV 문제 갖고 또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CCTV와 관련해서 성남시 직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뇌물 사건인데 정진상이, 자, 뇌물 사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남우이가 돈을 만들었고 유동규를 축해서 준 돈이 2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하나는 약정금 428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동규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휴대전화 버리라고 한 혐의. 그 다음에 의대 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 요런 너댓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선요,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이 법원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 브레이크를 걸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수상해, 재판부. 자, 그래서 이 기자회견은 왜 그러느냐. 이 기자회견 검찰은요, 이거는 여론전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 변호인들 주장. 이거는 치열한 공판 끝에 밝혀진 진실이 표매될 수 있다.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소송 지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 성남시청 CCTV가 조작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유동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CCTV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 측에서 주장했는데 요것은 언론을 의식한 이 언론전이 여론전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 주장과 그거를 받아들이는 언론의 보도 내용 중에 우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반박을 했고요. 여기에 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적절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따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증거 제출을 갖고서도 또 이 검찰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변호인 측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뭐냐? 지금 정진상 측에서는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도 9월 이후의 조서가 대부분이다. 이거는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진술 전부를 법원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를 선멸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의 기록이 있는 법원이나 또 수사기관의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기라고 있는 것처럼 이 말하느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요. 원칙대로 이 사건의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는 모두 목록이 작성돼 있는데 목록 중 받아볼 자료가 있는 받아볼 필요가 있는 자료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팀에 없는 자료를 다수 수사팀에서 받아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강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 자, 그리고요. 이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제 CCTV 폐쇄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답장하냐 안 하냐. 요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출석해서 증언이 합쳐져야만이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CCTV 성남시장실 CCTV를 둔 그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